관제 철도 시스템 일반 1장 설명 맡은 철도왕입니다. 자, 5장부터 다시 수업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절연 구간 진입시 운전 취급 배우는데, 자, 절연 구간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가 물어봤었죠. 그리고 몇 미터인지 물어봤어요. 교직 절연 구간 몇 미터? 66미터. 교는 22미터.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설치 장소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기에서 청량리, 그리고 서울에서 남영, 남태령에서 선바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설명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심지어 이 7선 무갑 이런 거는 승무에서도 안 나와. 자, 타행 표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냥 그릴게요, 그림으로. 자, 이렇게 타행 표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표지가 뒤에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ADS를 전환하는 겁니다. ADS는 그때 전 시간에 봤는데 AC와 DC를 구분해주는 거라 했었죠. 우리가 교직, 그러니까 전환하는 거니까 이거를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MCB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몇 미터인지. 너무 깊게 말고. 자, 이것도 너무 깊어. 자, ACVL 무효하자. 이거 너무 깊어. 절연 구간에 들어가면 AC에서 DC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절연 구간은 말 그대로 여기 아무 공간도, 그러니까 아무 전기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AC가 무여자, 그러니까 AC가 안 들어온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DC로 들어가면 DC가 여자, 그러니까 DC가 들어온다 이 소리인데, 자, MCB 알면 여자 되면서 순차, 이거는 너무 딥해. 자, 그냥 순차 투입돼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MCB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행 표지에서 동력 운전 시작하면 돼요. 이것도 내가 보기 안 중요하고 그냥 순차 투입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연 불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교재 오류거든요, 심지어. 근데 대충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MCB를 차단한다고 했었죠. 이 부분은 중요해요. MCB 이거는 전체 차단, 그러니까 일체 차단입니다. 일체 한 번에 차단하는 거예요. 한 번에 차단. 한 번에 차단하는데 차단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을 이제 절연 불량이나 기계적구적인데 이게 사실 틀리거든요. 근데 책에서는 대충 써놨어. 대충 써놨어. 자, 직류 모진. 우리가 전 시간에 가를 붙이라고 했었죠. 직류가 모진했다. 직류가 잘못 들어왔다. 그때는 막아주는 형이 주퓨주 형. 그래서 내가 보기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직류 모진은 주퓨주예요. 알았죠? 교류 모진은 DC 아레스터. 오케이, DC 아레스터. 근데 이것보다도 이 직류 모진 주퓨주가 더 잘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교교 절연구간 몇 미터 여러분? 답변하세요. 철도왕 지금 들리거든요, 여러분. 말하는 게 들려요, 진짜. 25m.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6장 제동장치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먼저 기계적과 전기적이 있는데, 자, 공기제동. 그런 것들을 이제 단면제동과 디스크제동이라고 그때 전 시간에 했었죠. 이거 또 나왔어요. 그래서 M차 같은 경우에는 바퀴랑 직접 해서 막 색깔로 날리고 안 좋은 거 다 날린다 했었죠. 디스크는 이제 T차 같은 애들.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속도가 약하니까 그 차축에, 그래서 차축에다가 건 애들이 디스크 제동입니다. 그리고 드럼 제동과, 그래서 예전에 뭐 애들을 외울 때 답디 드럼이라고, 답디 드레라고 외우더라고요. 우리가 닥터 드레 알죠? 딴딴딴딴딴딴딴 알죠? 닥터 드레. 그 닥터 드레처럼 답디 드럼, 답디 드레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레일 제동은 제동력이 약하고요. 레일에 그냥 압착시켜버리는 거. 드럼은 그 드럼이 아니겠지. 아무튼 재륜자로 압착시키는 거.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답디 알아두시고 전기 유정도 알아두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 하나 뽑으라고 하면 상비 구조정이에요. 상비 구조정. 상용, 비상, 보안, 주차, 정차. 설명이 나오는데, 자, 한번 이 문제 풀어보세요. 경사진역에서 출발할 때 퇴행, 그러니까 후진이에요. 후진. 후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을 비상제동이라고 한다. 맞을 것 같아요? 틀리죠? 여기 정차제동 써져 있어요. 그래서 롤백이라는 게 이제 뒤로 간다는 스토리예요. 롤백. 그래서 강원도 같은 데서 롤백이 자주 일어나는데, 강원도에 여러분들이 관제를 가실 일이 있을까? 아마 구로에 가시겠죠. 거기 철도 교통관제센터. 그리고 로컬역도 갈 수 있겠네요. 강원도에 어디에 로컬역인지 저 모르겠어요. 자, 상비. 근데 알아봐 줄 수는 있지. 아직 현업에 있는 동기들이 많으니까. 자, 아무튼 다 넘어가시고 순서, 내가 보기엔 순서 그렇게 안 중요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었죠. 이 강의 딥하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딥하게. 가져가실 분만 가져가는데 다 비추, 이거는. 자, 먼저 앞쪽 공기가 세기를 때리면 베어링, 그래서 슈 홀더라는 애들이 잡아준 애들인데 재륜자를 통해서 단면 잡는다. 단면은 바퀴 단면. 디스크는 그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 그러니까 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동통부터 시작해서 공기랑 제동통부터 시작해서 레버, 헤드, 재륜자 한 번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퀴 접촉면 제동은 한 대차에 이제 4개, 한 대차. 대차가 한 양당 2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차당 4개의 제동통이 있답니다. 그리고요, 이제 발전 제동과 회생 제동이 있는데, 발전 제동은, 우리 옛날에 그 저항차 할 때 발전 제동이라 했었죠. 이거 안 좋은 거. 말 그대로 열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뜨겁겠어요. 안 좋지. 지금은 다 회생 제동 쓰는 건데, 차를 앞으로 간 만큼 전기를 역으로 돌려서 뒤로 가버리게 하는 거예요. 실무 얘기 심심하니까 할까요? 원래 철도학도 실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또 철도 짬밥이 또 깁니다, 여러분. 제가 또 코레일도 다니고 서교공도 다니고 얼마나 할 얘기 많겠어요, 여러분. 자, 열차가 이 회생제동 때문에 차가 한번 뒤로 간 적이 있어요. 운행하다 갑자기 뒤로 가버린 거. 이게 차를 이제 전에 배웠던 이제 그 마지막에 모터를 돌리죠. 그때 마지막에 이제 인버터가 있어요, 인버터. 교류로 바꾸는 애, 삼상. 그래서 UVW가 있는데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요새 철도 적자 심하잖아. 그래가지고 싸구려 차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UVW가 뒤로 가가지고 차가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버린 일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자, 그 회사의 프라이버시가 또 있으니까. 구원 운전인데 이거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구원 운전 시기, 연동 방식, 그 다음에 이 구원차 이거 내가 보기에 이건 나올 것 같아, 관제에서. 왜냐면 관제랑 결부된 게 많아요. 관제한테 승인 번호도 받아야 되고.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 독학은 비추해요. 관제나 아니면 차라리 거기 관제 있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추천했는데. 근데 거기 있는 그 교수분들을 저는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진짜. 왜냐면은 잘 못 가르치잖아. 열의도 없고, 열의도 없고. 저처럼 열의도 없어요. 저는 이제 항상 도움되는 강의를 만들려고 초심 안 잃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독학은 비추야. 왜냐면 이거를 독학으로 이해한다? 절대 못해, 내가 보기에. 저도 사실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뛰어나시지만, 제가 서울에 있는 K대학교 나왔거든요. 명문대. 다 이름 말하면 다 아는 대학교. 근데 그 문제가 아니야. 어려워. 현업에 한번 들어갔다 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거는 고장 나가지고 앞에서 밀거나 뒤로 끄는 건데 실무에서는 다 무조건 뒤에서 밀어요. 앞으로 끄는 경우는 없고. 자, 구원 운전 시기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전차선 단전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 시기는 아니야. 자, 중요한 거는 동력 불능과 비상제동 풀기 불능. 이게 구원 운전의 진짜 시기고. 근데 시험에 이 문제에 적혀 있으니까 봐두세요. 이거 중요함. RSOS. 이게 앞과 뒤에 요새는 근데 이거 안 맞추던데 RSOS. 요새 안 꺾고 RSOS를. 근데 그 뒤에랑 앞에를 맞추는 거예요, 이거 RSOS. 그 다음에 이제 고장수 준비사항 이런 것들이 시험에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밑줄과 노란색 이런 것도 중요하고 검정색으로 한 건 중요해서 체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라고 체크해 놓은 거예요. 자, 고정차 준비사항은 일단 관제 보고하고 고장차 그 다음에 승무원이 이제 안내방송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열차 저 또 그리고 옛날에 일할 땐 진짜 열심히 해 내가. 근데 일하는 걸 진짜 싫어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육 이런 것들은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공부 안 하고 시험 1등 이런 거 진짜 잘해. 그래서 제가 감성 방송왕도 했었거든요. 감성 방송왕. 안내 방송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열차 움직일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잠시 정차 중에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잠시만 안전한 내부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해야겠죠? 그래서 안내 방송을 한다 하고 MC키를 뽑고 제동에서 치고 해서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서 후보 운전실에서 그 고무막에는 뭐냐면 자, 열차를 보면 이렇게 연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 둘 연결시켜야 돼. 그러면 이제 20량을 그러니까 10량처럼 인식을 해요. 너무 복잡하지? 그냥 후보 운전실 가서 고무막에 제거하고 12점퍼서 이게 전기 통하는 그냥 그 선이야, 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구원차인데 구원차는 일단 관제 승인번호를 줘야죠. 앞에 차 구원하러 가세요. 그러면 이제 승객들을 다 내리라고 해요. 자, 이번 열차 뭐 회성 조치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성 조치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두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 차 이제 천군만마를 데리고 가. 여기다 이제 검수를 잔뜩 태우고 이제 앞에 있는 차를 이제 구원하러 가. 구원하러 가는데 이제 3m 앞에서 한번 정찰하고. 자, 우리 비상시 조치 철도항 관제랑 같이 했죠. 그 철도항 관제 아카데미랑. 그때 비상시 조치에서 이 앞에 차가 통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뒤에 차가 구원을 하러 가다가 구해주러 간 녀석이 앞을 박아버린 사건이 있죠. 이거 궁금하다 하면은 그 비상시 조치 공부하면 돼. 철도항은 항상 재밌게 또 찍거든요. 또 인강을. 그래서 구원차는 승인번호를 받고 위치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승객을 푼다 그래요, 항상. 그리고 승객 푸고 3m 앞 정차해서
공기막이 제거한다 했죠. 그래서 연결시키고 단속단으로 연결한다는 거는 살짝 가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연결기가 약해서 너무 세게 가면 부서집니다. 그래서 전호. 그 전호 따는 사람들이 이제 운송산업기사 딴 사람들이 전호하거든요. 운송산업기사. 아마 관제 면허 딴 다음에 기관사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상기 이런 거 가산 좀 많이 주니까 체크하면 좋겠죠. 제동에도 치고하고. 연결 후에 공통 준비 사항은 주 공기관 코크. 그러니까 관통 너무 딥한데. 그러니까 연결시킨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12점퍼선, RSOS, 그다음에 고장차의 호브 DILP 이런 게 중요합니다. 고장차. 이게 왜 그러냐면 DILP에는 그 도어등 담당인데 이걸 차단해야 돼. 왜냐면 출입문이 갑자기 이상 생기면 구원하러 가다가 차가 서버리는데 너무 딥한데. 아무튼 그래서 고장차 부분은 DILP는 차단한다. 자, 구원차는 ATS COS와 CCOS 차단한다. 중요한 거 25km 속도로 운전한다. 자, 문제가 나오려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적어봤어요. 구원차의 DILP에 높아한다. 맞아 들려요? 답변하세요. 저 안 들립니다. 답변하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DRP에는 구원차가 아니라 고장차죠, X. 자, 고장차의 ATS COS와 CCOS를 차단한다. 맞아 틀려요? 네, 틀리죠. 고장차 아니고 구원차. 15km 속도로 구원한다. 맞아 틀려요? 네, 틀리죠. 25km. 자, 여기 다 아래 적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8장이에요, 여러분. 좀만 이제 화이팅. 자, 여러분들,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신 거 정말 알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그래도 철도밥도 많이 먹고, 나이도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노력은 항상 보답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좀 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그리고 철도왕과 함께 하면서 우리 수험 기간을 짧게 만들자. 조금만 공부하고 시험에 다 붙자. 그래서 파이팅하고 노력은 언제나 보답하니까. 그래서 항상 그 마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은 결과다. 파이팅. 항상 철도왕 응원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오픈챗에 항상 말씀해주세요. 상담이나. 자, 마지막 8장 승강자 안전문이에요. 일단 종류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난간형, 반밀폐형, 밀폐형. 그 다음에 승강자 안전문 방식은 벨트 방식과 스크류 방식이 있는데, 이거 검은색은 내 보기 편하라고 적어놔라고 했었죠. 근데 그게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자, 모터가 풀리를 회전시키는 게 벨트 방식인데, 저는 관제가 전공 시험 볼 때 전부 다 전기 전자인가요? 기계 없나요? 저는 기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풀리가 벨트입니다, 벨트. 그러니까 우리 컨베이어 벨트 할 때 이걸 풀리라 그래요, 풀리. 영어로 이건가, 풀리. 근데 모터가 이걸 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벨트 방식, 스크류 방식은 우리 스크류바처럼 이런 걸 돌리는 게 스크류 방식. 자, 이거는 근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중요해. 난간형, 반밀폐형, 밀폐형. 난간형은 난간형, 반밀폐형. 이름 이 정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반밀폐는 위에 열려 있어서 밀폐형은 소음과 분진 완전 밀폐라 줄인다. 비상도어인데 비상도어가 뭐죠? 일단 이거 내용 알아두셔야 되고 일단은 우리 전동차 출입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 패닉 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에 정차했을 때를 대비해서 나오는 문이 다 알죠? 뭐 대전교통공사를 가든 부산교통공사를 가든 PST 그러니까 안전문 있는 곳은 항상 있는 그 문이잖아요. 그래서 비상도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정인지 정차를 하지 못했을 때 출입문을 이제 출입을 위한 도어고요. 그리고 열린 각은 90도 이상 되었을 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리고 열림 세기는 133N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승강장 측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밀고 나오는 구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안쪽 바깥에서 안쪽에서도 키가 있으면 보통 영무원들이 이쪽 들어갈 일이 많거든요. 뭐 여기 물건 떨어졌거나 했을 때 그래서 키를 가지고 수동을 열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좀 중요한데 그 운전 조건은 동적 부하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밀폐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내부에서 오는 압력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갖고 안전문들이 스스로 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실제 실무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동적 부하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압력으로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부분은 그 열린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닫힌다. 이 부분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비상도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열린각 90도 이상 그리고 열린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닫힌다는 거 그리고 내용 그 다음에 동적 부하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승강장식에서도 열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어 열림 133N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열린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닫힌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게 저도 궁금했는데, 어, 이거는 관대사분들은, 아, 이게 해당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출입문이나 안전문이 하나 안 닫혀 있으면 무조건 그 영무원이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관대사분들이 이제 영무원을 이제 출동 요청을 하죠. 왜냐면 사람 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비상도어를 열고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영무원이 다시 닫아야 되나, 이 궁금증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확인해 봤더니, 그때 그 비상도어를 밀고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게 닫힌다는 그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도어는 열린 다음에 수동으로 닫아야 되나요, 여러분? 자, 멈추고 풀어보세요. 그리고 도어 열림은 133N보다 커야 되나요, 여러분? 자, 확인해보세요. 네, 정답은 아니죠. 자동으로 닫히고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PSD와 출입문의 연동 방식인데, 이게 뭔가요? 그 여러분들이 출입문이, 그러니까 지하철 출입문이 열릴 때 그 PSD, 그러니까 PSD를 할게요. 이제 그게 딱 열리면 같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같이 열리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있는데,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형광펜 칠해져 있고요. 먼저 RF 방식이랑 출입문 건지 방식, 이거 두 개인데, 이거는 그냥 원래 없는 거고. 자, RF 방식이 뭐냐면, 출입문 버튼을,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딱 띡 누르면, 기관사가 아니면 뭐 그런 승무원이 띡 누르면 그 PSD도 같이 그 입력을 받아가지고 저절로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안정성이 높죠. 그리고 뭐지, 그 문제가 생길 때는 RF를 꺼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RF 방식은 이제 1호선, 3호선, 뭐 4호선으로 알고 있어요. 5, 6, 7, 8이었나? 출입문 검지 방식, 이게 3호선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이게 3호선이었고, 먼저 출입문 검지 방식이 뭐냐면, 출입문이 이렇게 열리면 그 PSD가 뭐지, 이게 출입문이 어느 정도 열리면 이게 열린 검지를 해가지고 같이 열린 방식이고, 그래서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출입문은 열고 안전문은 안 열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따로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성은 사실 RF가 더 높죠. 음, 근데 그거는 실무 얘기고,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는 일단 전동차 출입문 개폐는 RF를 통해서 PSD와 연결한다 하면 RF 방식이고, 그러니까 RF가 뭐 무선 통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출입문 동작할 때 그 열린 부분을 PSD가 검지해서 연동한다고 하면 출입문 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RF는 RF 안 되면 검지 센서로 바꾸는 부분이어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승무원 전광판과 승무원 안내 장치가 있습니다. 먼저 승무원 전광판이라는 것은 그 기관사 앞에, 우리가 기관사가 지금 제대로 거리를 맞췄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리, 미달, 정위치, 초과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미달, 정위치, 초과.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에, 자, 승무원 전광판에 표시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면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죠. 장애 이런 거고, 이 앞에 뜨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접점 신호를 무선 장치를 통해 연동하는 것을 출입문 검지 센서 방식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RF죠, RF. 그 다음에 이제 승무원 전광판과 그 다음에 승무원 이제 안내 장치가 있는데, 어 먼저 전광판은 이 앞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안내 장치는 그 차장용이에요. 차장용. 이건 차장용, 이건 기관사용. 그래가지고 기관사는 이제 거리가 무조건 떠야 됩니다. 거리. 근데 안내 장치는 차장용이라고 그랬잖아. 차장은 거리까지 볼 필요 없지. 거리 맞추는 사람은 기관사잖아. 그래서 안내 장치, 승무 안내 장치에는 안전문에 관한 내용들이 훨씬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차장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스크린도어 열림 닫힘, 장애, 자동 수동, 그다음에 표시 자체는 전체 닫힘 열림, 열림 중 닫힘 중, 그다음에 인트로 무시 이런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승무원 안내 장치에 이제 승무원 조작반이 붙어 있는데, 그 취급 요령은 출발 반응 표지는 운행 조건이 정상인 경우, 그러니까 선로 전환기 같은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 있으면 떠요. 근데 출발 반응 표지에 출발 반응이 안 떠 있으면 선로 전환기가 안 돌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출발 반응 표지는 정상인 경우 점등돼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스크린도어 모두 닫힐 때 닫힘이고, 한 개라도 열리면 전체 열림이에요, 여러분. 한 개만 닫혀 있으면 전체 닫힘이 아닙니다. 전체 닫혀야 돼요. 모두 열리면 열림을 뜨겠죠. 한 개라도 열리면.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두세요. 왜냐면 그 이유도, 이게 안 닫혔을 때가 더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안 닫혔다는 거는 사람이 껴있다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스크린도 모두 열려야 전체 열림으로 표시된다 하면 틀리죠. 한 개라도 열리면. 자, 그래서 관제 철도 시스템 일반 1장 해봤습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 한번 짧게 다시 보면,
그래서 우리 승무원 조작반과 승무원 전광판, 이 기관사 차량용 이거 차이 받고 연동 방식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하는 방법 중요하고 속도 이런 것들 체크해 놓은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꼭 푸시고. 그 다음에 이 상비 보조정은 이런 것도 기본이어서 너무 헤비하게는 안 가려면은 이런 노란색 체크랑 중요하다는 부분들. 이 응급처치 요령 되게 중요합니다. 응급처치 요령. 그 다음에 스위치 종류 이것도 되게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순한 그러니까 교류 모진, 그 다음에 직류 모진 시에 어떤 동작하는지, 그리고 출입문 계정기들이 몇 센치에서 열리는지 이런 것도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행 흐름 순서 같은 거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 용어의 정의. 왜냐면은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도 저런 부분 나와요. 그리고 저런 구간 내가 보기에 이거 무조건 나와. 이거 무조건 나와. 저런 구간. 그 다음에 그 몇 TM 같은 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동력 핸들이랑 제동 핸들 몇 가지고 그 다음에 용어 정의 제가 보기에 무조건 나와요. 왜냐면은 너무 깊게 안 들어가려면 용어 정의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와 있고 공부하시느라 지식으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모르거나 하시는 거 있으면 저희 오픈챗 중에서도 그 철도왕 그 관제 부분에 그게 있거든요. 관제 부분에 그 철도왕 그래가지고 그거를 꼭 이용해 주세요. 운전 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느라 지식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언제나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니까 항상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